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인사이드어 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현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다양한 교양 과학 소재를 찾아 소개해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요, 인도의 우주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있잖아요. 한번 다뤘었잖아요, 저희. 예. 네. 이게 2021년 12월에 올라가서 네. 그 이듬해 7월 12일에 첫 사진을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지난 7월이면은 딱 1년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성과물을 보내온 딱 1년이고 지금은 이제 1년 한 2개월쯤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 5, 6월까지는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성과 중에 좀 눈에 띄는 거 골라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번에 봤을 때가 무슨 지구보다 어린 행성이 어린 행성, 나타났다. 그러니까 가장 어린 행성,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어린 행성의 이제 원시 행성이라고 해서 그렇죠. 막 이제 진화하고 있는 생겨나고 있는 별 그리고 행성하고 또 우주가 탄생한지 그러니까 빅뱅이 시작한지 3억 5천만 년 만에 거대한 은하가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렸죠. 네, 오늘 대본을 딱 보니까 네.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예.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단서가 포착됐다라고 예.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발견됐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일단 이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단서를 포착했다는 건데 어디에서 무엇을 포착했다는 건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바로 이제 일주일쯤 전에 그 나사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120광년 비트로 이제 120년 가는 거리에 그 K2 18 K2-18이라면 숫자로 하면 K2 다시 18. 18. 네. 예. 요런 이름의 별이 있어요. 백색 외성인데. 이게 이름이군요. 예. 네. 우리 그 저번에도 배웠잖아요. 그 별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은 가까운 데서부터 B, C, D로 간다 했죠. 맞아요. 별이 A니까 A는 생략하고 네. 거기에 도는 별은 그러니까 K2-18B겠죠. 거기에서 이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감지했고요. 이것만 해도 좀 큰 겁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있다는 거는 주로 물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바다가 있다는 유기물과 관계되잖아요. 네.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네. 여기에 황화 디메틸, 디메틸, DMS라고 하는데 이 분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이 물질은 DMS는 생명체에서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듯이 생명체에서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는 그렇다면은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DMS를 완전히 발견한 게 아니고 요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DMS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연구팀장인 이제 케임브리지의 니쿠 마두수단 교수가 이 결과에 완전히 분석이 끝난 건 아닌데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구에서는 오직 생명체만이 DMS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DMS 중 대부분은 그 해양 환경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확실하다면은 그거는 생명체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죠. 네. 예. 물로 된 바다, 메탄, 이산화탄소 같은 용어는 사실 지구를 약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 생명체만 생산하는 황화 디메틸 분자까지 발견됐다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엄청난 이게 실제라면 엄청난 사건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번에 한번 소개했지만은 네. 과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이제 불문율처럼 있는데 네. 엄청난 주장에는 네. 엄청난 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문율인데 이제 마두수단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BBC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영국의 BBC. 네. DMS가 확인된다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내가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DMS 존재 가능성의 단서, 가능성의 단서 이 포착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외계 행성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외계 행성의 다른 말은 우리 행성계, 태양계 그 외에는 다 외계 행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태양계 내에서는 한때 이제 이 주장이 있었어요. 금성에서 이게 생명체가 내는 뭐 포스핀이라는 이걸 뭐 확인했다 했는데 1년 뒤에 네. 이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대표님, 이 제임스 웹은 어떤 방식으로 이 예. 각종 원소나 분자의 존재 가능성을 이 탐지하는지 궁금한데 이걸 좀 어렵게 설명하면 이 청취자분들이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대표님만의 좀 쉬운 설명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망원경이잖아요. 망원경이 빛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빛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겠죠. 내가 그 망원경이 촬영한 빛을 사진으로 이제 이를 보면 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를 판독하듯이 그것도 빛이 지나간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태양의 빛을 이를 보면 그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죠. 그 스펙트럼은 그걸 다 쫙 분석을 한 거거든요. 파장별로 쫙 분석한 게 스펙트럼인데 이게 대기를 통과하면 네. 그러면은 대기를 통과 안 하고 바로 온 빛하고 대기를 통과한 빛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겠죠. 하여간.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대기를 통과한 빛은 네. 뭔가 대기 중에 뭔가에 걸릴 수도 있고 아. 빛의 일부가 이렇게 흡수돼 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른 이놈이 뭐 하나 까만 선이 하나 있다. 네. 그럼 이거는 어떤 뭐 수소가 있어가지고 수소에 흡수됐을 때는 까만 선이 나타난다. 이런 게 이제 이 각 화학 원소별 스펙트럼 지문이라 그래요. 우리 지문을 찍으면 다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나트륨은 뭐 노란빛을 내니까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기를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어서 햇빛 중에 그 빛 중에 뭐뭐는 여기 흡수됐나 보다. 그럼 여기 대기에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워낙에 이제 빛이 태양빛 같은 거는 뭐 멀리 있어도 어느 정도 뚜렷하게 보이는데 행성에서 내는 빛은 아주 희미할 거 아니에요. 네.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그 아주 희미한 데이터에 대해 숨어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네. 이게 한 1년쯤 걸린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이게 이 포착한 단서가 정말 DMS의 분자를 나타내는 것인지 확인하는 데는 한 1년쯤 걸린다. 1년이나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의사가 예.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듯이 예. 과학자들이 예. 이 제임스 웹이 찍은 그 사진을 보고 1년 동안 분석을 하는 거군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됩니까? 그렇죠. 예. 자, 이번에 제임스 웹이 포착한 단서가 실제 DMS로 확인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또 다른 이슈가 있다면서요? 예.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이요. 지구의 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겨났을까요? 지구의 물은 이제 지구가 그 창조됐을 때부터 있었다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거가 뭐 그렇게만 배워가지고 예.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물이 현재 일단 많이 있는데 많죠. 이게 지구가 이렇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뭐 먼지, 가스, 부스러기였잖아요. 네. 그게 뭉쳐져 갖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물이
탄생해 물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그 과정에서 생겨난 건지 네. 아니면 외부에서 소행성이라든지 뭐 해성이라든지 이런 놈들도 와서 부딪히고 했거든요. 네. 얘네들로부터 온 건지. 아,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예. 충돌 과정에서 생겼을 수도 있다. 예. 오. 원래는 물이 뭉쳐가 이래 된 게 아니고 네. 먼지 우리 별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먼지, 가스잖아요. 네. 얘네들이 언제 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오.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만들었다 내부 생성설, 그다음에 외부 유입설. 아, 두 가지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오. 태양계 밖, 태양계 내일 수도 있고 저 뭐 다른 외계에서 외계 왔을 행성. 수도 있고 그걸 합쳐서 외부 유입설인데 저 소행성의 그 여러 그 작은 행성보다 작은 그 돌덩어리보다는 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부딪혀서 여기서 왔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그 이래 이 물이 다 그어서 왔다고는 좀 믿어지지 않는데 일단 물이라는 거는 생명체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외계 행성을 찾을 때 수증기, 물의 존재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뉴스가 이제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원시 행성 원반, 그 별이 있으면 태양이 있으면 지금 수금지와 목토천해면 이게 돌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는 주변으로. 이게 큰 원반 형태로 돌다가 네. 원심력에 의해서 좀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수금지와 목토천해면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네. 그럼 처음에는 뭉쳐서 도는 요걸 외계 행성 원반이라 그래요. 원반. 원반. 예, 예. 그 안에서 수증기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 수증기 원래 생길라 할 때부터 수증기가 있었고 각각 행성들이 생길 때 이게 그 행성에 가서 모여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 물의 기원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370광년 거리에 PDS 70이라는 이제 별이 있는데 이 별 나이가 이제 540만 년. 우리는 지금 45억 년이잖아요. 젊네요. 그러니까 아주 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지금 네. 이제 별로 치면 어릴 때인데 여기서 그 원반에 우리는 지금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그 원반에 약간의 간격이 있긴 한데 여기서 큰 지구보다 훨씬 큰 두 개가 생겨나고 있는데 요 주변 원반에 물이 수증기가 있더라. 대박이네요. 이것도 대박이다. 행성이 2개 이상 있는 이제 생겨나는 그런 원반에서 수증기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아, 처음이에요 또. 예. 그래서 물의 기원, 지구의 물의 기원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니 수증기가 이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예.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기원의 기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하나는 그 원반에 있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수증기가 됐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먼지 우리 요 요소가 별을 만드는 요소가 먼지잖아요. 먼지하고 네. 가스잖아요. 네. 이 먼지가 사실은 이제 수증기 코팅이 돼 있다. 수증기로 수증기 얼음 형태로 이놈들이 좀 뭉쳐져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먼지가 네. 뭐 이렇게 냉장고 안에 먼지가 이게 그냥 먼지 같아도 거기는 얼음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우주에 떠도는 먼지에는 상당하게 얼음 덩어리가 있다. 이놈들이 뭉쳐지면서 이 나중에 압력이 이제 높아지고 많이 응축되면 응축될수록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쪽 부분에서는 얼음이 녹아서 수증기가 된 거다. 그러면 그 먼지에 묻은 코팅된 물은 얼음은 또 어디서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또
또 그것도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수소 산소가 결합했다든지 뭐 네. 뭐 빅뱅 때부터 뭐 그렇게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갈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 기원은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긴 한데 하여간 원시 원반의 물은 수소와 산소 결합했다. 그다음에 우주 먼지 자체에 결정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가 있었다. 그 놈이 뭉쳐지고 녹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개해준 이 두 건이 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사진물인데요. 이것도 이름은 그 슈퍼소닉 제트. 슈퍼소닉 제트요? 슈퍼소닉은 초음속이죠. 초음속 제트. 제트 좀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 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제임스 웹이 낸 자료를 분석해서 나사가 공개한 건데 제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블랙홀이 있잖아요. 블랙홀이 이렇게 있으면은 블랙홀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돕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돌면서 다른 행성, 예를 들어 뭐 태양 같은 놈이 다 수소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까이 가면은 중력에 이끌리면은 그 가스들이 이쪽으로 빨려들겠죠. 네. 빨려드는 게 이렇게 오면서 원을 그린단 말이죠. 네. 그럼 중력이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돌면 속도가 빨라요. 중력이 세면 원심력이 세집니다. 그냥 한쪽으로 쭉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도니까. 네.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돌면서 뭐 강착 원반이라 해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토성 고리 같이 생각하면 토성이 만약에 블랙홀이라면은 네. 다른 뭐 목성 가스로 돼 있는데 이놈들이 빨려 들어가면은 지금 고리 같은 게 일이 생기 있는 이거에 한 수천 배, 수억 배 막 정도 빠른 속도로 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도는 축으로 양쪽으로 네. 그 강력한 전자기파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멀리서도 그게 이제 사진이 찍히죠. 그러면은 강착 그런 제트가 보이면 저기는 엄청난 질량의 뭔가가 있구나. 그놈이 뭔가를 빨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목격되고 촬영된 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전자기파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어린 별이 생길 때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면서 이제 막 그 물질들이 이제 가스와 뭐 먼지들이 더 응축이 되면 열이 나겠죠. 그리고 충돌하고 이러면 열이 나서 이 폭발을 해. 폭발을 하면은 그 많은 가스 먼지들을 아까 회전축의 직각 방향으로 양쪽으로 발산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소리의 속도가 그 슈퍼소닉 속도로 많은 물질들을 내보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도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결국은 또 행성의 원료가 되고 그래서 행성 물질이라 그래요. 이제 그걸 확 분사하니까 이제 열이 있어서 이제 열을 지닌 건데다가 또 다른 물질하고 부딪히면은 화려한 빛이 이제 나는 거죠. 그게 슈퍼소닉 제트입니다. 지금 사진으로도 보고 있는데 이 사진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슈퍼소닉 제트군요. 예, 가운데 여기가 네. 이제 별이 탄생하면서 돌고 있는데 네. 이 양쪽으로 이렇게 발산을 행성 물질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방출하는 그 장면이죠. 네. 위에 두 건은 이제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 마지막은 그와는 좀 다른 얘기였군요. 예. 네. 오늘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외계행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 포착이란 주제로 이 세 건을 만나봤는데 와 과학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미지의 세계를 아는 느낌이라서 항상 신비롭고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뭐 제임스 웹의 존재 가치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또 전해주시고요. 또 다양한 이 과학 상식도 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과학인사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웹진 인저리 타임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